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개인적인 부자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누구나 부자를 떠올리면은 그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명품 가방을 들고 외제차나 이제 고급 시계나 호텔에서 이제 조식을 먹고 인스타에 인증샷을 올리면서 이런 다양하게 부자라고 나를 보여줄 만한 외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당연히 그런 분들이 부자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이제 명품 가방을 들지 않고 외제차를 몰지는 않겠죠. 하지만 세상에는 그 정반대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렴한 티셔츠 대용량으로 사가지고 입고 다니고, 대중교통을 타면서 이제 기후동행 카드 쓰면서 타고, 허름한 단화 신고 가방을 들고 점심을 이제 도시락을 싸거나 가끔 이제 8,000원짜리 백반집에서 먹으면서 이제 휴대폰은 또 몇 년째 바꾸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그냥 허름하게 다니면서 부자 같아 보이지 않는데, 진짜 알부자들 중에는 이렇게 자기 위시가 좀 없는, 그런 없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부자들은 티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겉보기에 철저히 평범하거나 다소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수억 대의 뭐 예금이 있고 이제 수십억 부동산과 이제 법인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주식과 뭐 이제 채권 같은 포트폴리오까지 갖춘 진짜 부자들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될까 생각해보면, 왜 찐 부자들이 가난해 보이도록 행동할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그 이유가 단순히 검소함 때문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배후에는 경제적인 논리가 들어가고 심리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전략이 모두 숨어 있는데, 사실 부자일수록 소비가 아니라 자산 증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산 증식을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해온 사람들, 이렇게 긴 시간 아주 오랫동안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있고 필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돈을 일하게 돌리는 거죠. 그렇게 돈이 일하게 하는 그 힘을 알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나 혹은 중산층은 돈을 소비로 증명하려는 욕구가 강한 것 같습니다. 이 보여주기식에 그냥 이 나이대 되면은 그런 거죠. 이런 차 정도는 굴려야 하는 그런 보편적인 테크트리를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그렇게 옷도 브랜드를 입고 연간 해외여행을 다니는 이런 삶을 영위하는 거죠. 하지만 부자는 목표가 다른데, 그렇게 부자들은 돈이 줄어드는 소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돈이 불어나는 이제 자산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출은 보이지 않는 소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투자에 집중이 되는 거고, 부동산을 매입하고 또 법인을 만들어서 세금 절약을 하고 자산에 투자를 하는 삶을 계속 해오는 것이죠. 그렇게 부자들은 보이는 소비로 자신이 부자임을 굳이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굉장히 명확한데, 바로 남들이 보는 뭔가 내가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 그 화려함보다는 내가 갖는 뭔가 자산의 내면의 탄탄함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가난해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심리적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부자는 굳이 부자처럼 보일 필요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부자의 심리는 단순한데 굳이 자신의 부를 보여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많다고 하면 들러붙을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랑을 해서 부러움을 살 필요도 없고 과시할 의무도 없어지는 거죠. 재산을 증명해야 하는 거는 뭔가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나 혹은 아직 엄청난 부자는 아닌데 이제 막 조금씩 성장 단계에 있는 그 사람들의 퍼포먼스가 좀 나타나는 걸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 거 같은데, 이제 찐 부자들은 평생 경험으로 알게 되죠. 과거에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자랑을 좀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런 자랑을 통해서 좀 좋은 면보다는 좀 역기능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굳이 과시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과시란 리스크를 동반하고, 과시하면 따라오는 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관심들, 이제 지인들이 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주변에서 이제 비교를 하고 견제도 들어오고, 직장 내에서 이제 시기를 하고 세무적인 압박도 들어오고, 이런 사기나 투자 권유, 이제 가족의 무리한 요구들도 경험을 하면서, 부자들은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을수록 일부러 어쩌면 가난한 척 사는 것도 현명한 삶의 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이미 자산을 통해서 재산을 불리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명품을 또 충분히 살 수 있지만,
그런 여력이 되긴 하는데 이분들은 굳이 그런 필요를 못 느낍니다. 사실 찐 부자들은 명품을 가치 있는 소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명품 가방과 실용성 관계에서 굳이 살 필요 없는 재화이고, 명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을 보면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삶은 참 피곤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품이 필요 없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자들에게는 과시가 목표의 끝이 아니기 때문이고, 내 돈이 어떻게 나를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가, 내 자산이 어떻게 노동 없이도 흘러가는가, 내 가족에게 어떤 구조적인 안전망을 남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기인한 행동들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를 하면은 이제 도파민이 치솟기 때문에, 물론 그 어떤 물건을 갖고 싶어서 사긴 하지만 그 도파민 중독으로 인해서 물건을 사기는 하잖아요. 그렇게 소비를 하는데, 사실 이제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한 금액들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주식이나 뭐 채권 이런 포트폴리오에 들어간 돈이, 하루에 움직이는 돈이 뭐 예를 들어 10억의 자산이라면 뭐 1%만 움직이더라도 1000만 원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돈이 움직이는 게 이 명품이나 다른 물건을 살 때 올라오는 도파민보다 자산이 갑자기 확 뛰어버리는, 그렇게 이제 몇천만 원씩 예수금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다 보면 그런 도파민이 더 세기 때문에 굳이 도파민 때문에 소비를 또 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명품 하나는 그저 조그만한 액세서리에 불과하고, 애매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명품을 사는 거고, 물론 부자들도 명품을 사지만 돈이 있는 사람은 또 이제 명품에 그렇게 감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찐 부자들은 더욱 평범하게 보이고, 그렇게 이제 부자일수록 기본형 검소형의 로고 없는 제품을 선호하는데, 그분들의 소비 패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브랜드가 없는 가죽 지갑이나 편한 흰 티셔츠나 이제 베이직 색상의 스니커즈나 뭐 튀지 않는 외투, 그리고 또 오래 신을 수 있는 단화나 유행을 안 타는 이런 기본템들을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체성을 포장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실용성과 효율성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자유로운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자산가들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이 찐 부자들은 또 무조건 아끼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어요. 돈의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서 계산하면서 소비에 접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50만 원의 식사는 아까운데 뭐 이제 5억 원의 투자는 또 합니다. 최신 휴대폰이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세무 비용으로 이제 몇백만 원은 즉시 지출하는데, 훨씬 아낄 수 있는 이 금액이 기회비용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소비는 철저히 배제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일상이 가난해 보이고, 뭐 아이러니하게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보다 또 돈을 아까워하고, 부자들은 돈보다 시간을 아까워하죠. 겉모습이 검소해 보이지만 그분들은 시간을 사기 위해 돈을 쓰고, 돈을 또 벌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는 삶을 삽니다. 일단은 돈이 생기면 내면의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부자일수록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당장 보여지는 옷이나 차나 가방, 그리고 직업이나 집의 어떤 형태, 그리고 SNS 피드 등을 유난히 신경 쓰고요. 그런데 부자들은 이 시선을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사회적인 평가에서 자유롭고요. 책임이나 성취나 자존감과 안정감이 과시보다 훨씬 더 큰 만족을 주고, 그래서 겉으로는 가난해 보이는 거죠. 또 부자는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을 만들지 않는데, 가난한 사람일수록 가족, 친구, 지인 관계에서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부자들은 이를 철저하게 피하고요. 과시하면은 오해가 생기고, 티를 내면 요구가 생기고, 재산이 보이면 관계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겉모습을 축소합니다. 관계에서 불필요한 긴장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자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삶을 만들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남의 인정이 필요 없고, 돈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과시욕구나 인정욕구가 강한 것 같기도 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부자로 보이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한 거죠.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이미 자기 자신을 증명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남들에게 과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사는 거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찐 부자들의 가난해 보이는 겉모습은 전략이기도 하고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소비보다 자산에 집중하고 안전을 위해 겸손을 선택하면서 시간과 효율을 위해 과시를 버리고, 리스크 관리가 몸에 배어있는 것과 관계의 불편함을 피하려 하면서 이 자존감이 이미 풍족하기 때문에 부자들이 가난해 보이는 것은 경제적 성공의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삶의 철학이 반영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찐 부자들이 가난해 보이는 그런 이유